저는 영화 송암동을 만든 감독 이조훈입니다. 이번에 다룬 영화의 소재인 송암동에서 민간인 학살, 당시에 제가 그 근처에서 1km도 안 떨어진 곳에서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렴풋이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조사하게 되면서 좀 역사적인 내용을 제대로 다루는 걸로 재구성을 해서 극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관심 바랍니다. 우리는 폭도의 총을 맞아가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폭도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저항하는 무장 폭도들을 소탕하고 광주시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당신은 몇 살이었습니까? 18이었습니다. 19일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광주 항쟁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80년대 중후반에 왜 광주 비디오가 많이 나돌았잖아요. 그거를 저도 이제 보게 되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알게 됐고요. 근데 송암동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 전에 간간히 알고 있었던 전재수 학생, 방광범 학생이 시 외곽에서 죽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송암동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다가 제가 2020년에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라는 영화, 다큐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조사위에서 전문위원으로 함께 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가 한 건 들어왔고 그 제보를 취재하면서 구체적으로 송암동에서 대규모 학살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이 아무리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계엄군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과 연관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한꺼번에 학살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되게 놀랐었어요. 사실 이제 이 제보가 있었던 게 2020년도 겨울이었고 2021년 봄하고 가을 사이에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초에 만든 시나리오는 사실은 이거의 3배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3부작 정도로 써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학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배경들이 또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서 이제 사실은 써놨었거든요. 트리트먼트만 해도 60페이지가 넘었었으니까. 일단은 송암동 자체에서 이런 학살이 있었다는 걸 알리는 게 먼저 좀 나와줘야 되겠다, 작품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마침 그때 이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 지원을 한다는 공고가 났기에 그 분량을 앞부분을 좀 줄여서 쓴 거죠. 엄청난 스포일러가 됐던.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두 분이 걸어가시면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참, 그런데 그 오인교전이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들도 그 가능성을 추적하는 게 2부고요. 그 의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뿌리까지 뽑는 게 3부입니다. 사실 이번 작품도 극영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료가 일단 없고요. 증언밖에 없잖아요. 접근 가능한 계엄군들이 쉽게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복수의 증언으로 증명해낼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예 상황을 극영화로 만들어 간 거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밝히려면 누군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자들은 당연히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숨기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저희들이 극으로 만들어내야만이 풀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극영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작년 7월 중순에 진흥원에서 지원 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11월 말까지 제출이었어요. 편집해놓고 나서 72분인데 그걸 이제 또 앞에 풀이를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지원 받고 나서 또 지원 금액에 맞게 풀이를 하는데 2달 걸리고 프로덕션과 후반이 2달밖에 안 남으니까 사실 5회차에 다 끝냈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배우들도 내기를 했어요. 이거 못 찍는다. 근데 이제 4회차 갔을 때 다 찍으니까 그때는 다 인정하더라고요. 와, 이게 된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첫날 찍은 게 저수지에서 죽은 방광범 씬, 그 다음에 전재수가 죽은 씬이거든요. 아이들 다루는 거라 되게 첫 씬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장갑 제 트럭까지 나오지 엑스트라만 해서 50명, 100명이었으니까. 근데 첫 씬이 오전을 다 잡아먹었어요. 제가 보관으로 생각하는 건 밥을 안 먹으면 된다. 점심시간 날려라. 그러면은 두 번째 씬 들어갔을 때 걸출 시간을 맞출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놨던 것을 주먹밥을 만들어 달라. 쉴 때 먹을 수 있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장면도 첫날 찍었거든요. 그 20명 죽이는 씬 또 해지는 시간에 찍으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무전기로 저쪽에 세팅 몇 명, 20명 세워놓고 어느 방향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감독님 뛰어가가지고 찍었죠. 주인공이 따로 없는 영화잖아요. 모두가 주인공이다 이제 설득하면서 오디션 보고 했는데 첫 오디션을 전지혜수 어머님이 보셨거든요. 너무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 영화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배우들이 너무 열정적이었고 특히나 네이티브 스피커만 뽑았어요. 회사 사장님이 저기 집으로 놀러러 오라나요. 그래갖고 나가서 버스 하나 잡아 탈라 했더만은 이 짐이 시부랄까 자리가 없네. 집에 갔다 와서 그런 거 어쩐가? 겁나 깨끗해버리구만.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니까 안 놓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오셔서 일단은 그 송암동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신 김화남 선생님, 박순자 선생님 댁에 실제로 들어왔던 계엄군이 물을 마시고 나서 했던 말이었던 증언이거든요.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상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 영화에서 계엄군은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조직인 거죠. 조직은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거죠. 얼굴은 표정이 있고 감정이 들어가는 건데 그 감정을 낱낱이 제가 분쇄해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덩어리로서 조직은 어떻게 움직일까가 첫 번째 보여줘야 될 편에서의 목표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객체가 섞여 있거든요. 그게 이제 뉘앙스로만 느껴지길 바랬어요. 아이들한테 쏘는 애들도 있고 나는 하기 싫은데 상대에서 시키니까 한다는 애들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전달하고 싶지는 않아서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으로 뒷모습만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편에서의 시나리오는 아예 반대예요. 송암동으로 오기 전에 계엄군의 출발부터 보여주는데 거기는 이제 객체로서의 계엄군들이 낱낱이 얼굴이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 편의 제목은 아예 얼굴이에요. 송암동 땡땡 얼굴. 각각의 계엄군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철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충돌을 하거든요. 송암동에서 죽인 애들도 있지만 절대 말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사고가 났고 거기서 또 20명을 죽일 때 누군가를 말렸고 6명을 죽일 때 또 누군가를 말렸고 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점점 구체화돼 가게끔 시나리오를 써갔는데 오히려 광주 시민이신 피해자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증언을 하실 때의 뉘앙스도 그렇죠. 그들도 전두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일부 계엄군들이 사과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무도 용서하러 오질 않더라였어요. 그래서 왔기에 우리는 용서를 해준다. 그러나 책임자가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시민들, 피해자들 그리고 유족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도 계엄군들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층위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통합병원에서는 계엄군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병을 거치고도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는 인간적인 정서들의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 광주를 다루는 컨텐츠의 핵심이 광주 시민들은 피해자, 계엄군 측은 무조건 가해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 게 좀 강했다라고 보면 저는 그 사이에서 조금은 섞여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다. 그것을 좀 잘 발라내서 보여주는 게 앞으로 용서와 화해로 가는 것에서 중요한 코드가 아닐까. 그런 길을 열어놔야 사실은 또 이쪽에서도 더 제보를 하고 사과를 하고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직접 다가가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취재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진실의 놀라움을 받게 되는
그런 정서 교류 같은 게 좋았고 저 자신도 그게 이제 보람 있는 일이고 하니까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광주를 다 끝내고 나면 블랙 코미디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또 제가 다큐를 하다 보니 다큐로서는 사실 진지하게 뭐 어떤 팩트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했지만 그 안에 보면 되게 웃기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권위가 있는 자들이 알고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놔서 축적된 것들이 있으니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또 시나리오를 쓰고 싶고 있기도 하고 좀 갈고 닦아서 재밌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항쟁에 대해서 다뤄진 영상 컨텐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민간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은 상황은 대부분 도청 앞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발포에 의한 상황들이었을 텐데요. 이번에 다룬 송암동이라는 영화는 송암동에서 일어났었던 민간인들, 무기를 아예 들지도 않고 시외각에서 그냥 조용히 자기들의 일상을 지내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퇴각하는 계엄군들과 총기를 회수하러 온 시민군들이 조우하면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에 휩쓸리면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된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광주 시민들도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광주 항쟁에서 있었던 숨겨진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을 목도하시고 무엇이 더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할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공감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